돌아와서 제가 그때 생각에 물론 제가 잘못해서 모든 거를 내 책임이다, 정책 책임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당의 부담을 주기 안해서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고 당의 부담을 주지 않게 탈당해서 싸워 이겨서 돌아오겠다. 제가 나와서 지금 거리에 싸우는데 제 그때 생각에는 너무 우리 모두가 야당부터 KB대 검찰에 쫄아 있었어요. 맨날 민주당도 무슨 성명서만 내지, 아니 자기들이 탄핵소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도 않고 뭐 비판만 해서 성명서 정치 그만해라. 아니 탄핵소추 해라.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김용민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10명 정도 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 민주당 탄핵소추 검사 못하면 다음 총선 때 과반수 달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80석을 줘도 못하는데 뭘 또 표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계속 촉구했더니 50명까지 늘어났어요.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들어가면서 제가 이재명 단식 대표의 의미를 검찰 탄핵으로 해석하고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와서 최초로 탄핵한 게 그 안동환인데, 이호성 간첩 사건의 조작으로 탄핵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검찰청법 제4조의 1항, 2항, 3항, 제1항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는 경제, 부패, 범죄 등에 제한되고 이 이외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제한을 해놨습니다. 2항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수사와 공소를 분리시켜놨습니다. 제3항은 검찰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검찰청법 4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들이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로 자기들이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기소 안 해버립니다. 증거 없더라도 그냥 이잡듯이 뒤져서 수백 번을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기소를 하잖아요. 이런 공소권 남용이 비일비재했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 판결을 한 사람이 바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이 안동환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을 한 1호 판결의 그 당사자가 그 안동환 검사이기 때문에 이탄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 사람을 상징적으로 기소해야 된다. 특히 이탄 의원은 법원에서 이 사람의 위법 행위를 판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법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일반 법원의 형사재판과 달리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철저히 증거에 의해서 제한된 유죄 판결을 하는 거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사법이 만나는 중간지대에 있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독일부터 모든 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단순한 헌법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 좀 더 폭이 넓게 판단하는 기관인데 법원에서 분명히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 판결을 헌재에서 인용을 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꾸로 된 것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썩은 감자를 하나 이 대통령을 앉혀놓으니까 국가기관이 옆에 감자도 다 썩게 만들어가지고 이 가만히가 다 썩게 생겼어요. 다 썩기 전에 빨리 썩은 감자 드러내야 되겠죠? 국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사, 여기도 검사. 왜 검사를 보냈냐? 거기를 수사해서 전문가래요. 아니 그럼 검사가 수사하면 그 전문가가 됩니까? 선생님이 수사했으면 교육 전문가 됐으니까 검사를 교육부 장관 시키고, 아니 금융사기 했으니까 금융감독원장 시키고. 정말 이 검사들의 오만함과 이 하늘을 찌른 거죠.